중국 수에 분노한 많은 반란 세력 중에 강력한 반란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수의 수도를 점령한 이연이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활약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연 세력은 수의 수도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618년에 수를 멸망시키고 당을 건국하면서 수멸망 당건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건국 초기에는요, 고구려와 친선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왜? 수나라가 멸망한 이유 중 하나로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당나라 입장에서는 건국 초기에 친선 관계를 고구려와 유지했다. 그 당시 왕들은 중국 당 일대의 황제였던 고조, 그리고 고구려의 27대 왕 영류왕이 친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당 2대 황제인 태종이 고구려를 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당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천리장성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미리 알려주는 건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천리장성이라는 것을 만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구려 때의 천리장성과 고려시대 때의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고구려 때 천리장성은 이 만주 지역, 특히 요동 지역에 만든 천리장성이고요. 고려시대 때 만든 천리장성은요, 한반도 내부에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 지역에 있는데요, 한반도 내부에 만든 천리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천리장성은 두 개인데, 하나는 고려시대 요동 지역에 만든 거고, 하나는 고려시대 한반도 지역에 만든 거다. 미리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천리장성을 만듭니다. 밑에 비사성에서부터 위에 북쪽에 부여성까지 연결되는 천리장성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때 천리장성을 만드는데 임무를 부여받은 게 바로 연개소문이었습니다. 연씨인데 이름이 개소문인 사람. 이 천리장성을 지으면서 점차 승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고구려 내부에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당과 맞서 싸울 것인가? 당의 신하가 될 것인가? 라는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과 맞서 싸울 것인가 라고 외치는 사람은요, 연개소문 세력이었고요. 당의 신하가 될 것인가 라는 주장을 펼친 사람이 바로 영류왕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중국의 신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고구려 27대 영류왕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면 왕의 힘, 나라의 힘은 약해질 거고, 이거 내 권력에 보장받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 걸림돌이 있었어요. 어떤 걸림돌? 바로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고 세력을 키우는 연개소문입니다. 그래서 영류왕은 이 연개소문을 죽이고자 계획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연개소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연개소문 입장에서는 왕이 날 죽이려고 해? 그래, 내가 선수를 쳐주지. 그래서 먼저 영류왕 세력을 공격하여 죽이게 됩니다. 연개소문은 영류왕을 죽이고 나서 대망리지라는 가장 높은 직위에 올라 고구려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28대 보장왕을 즉위시키는데, 이때 보장왕은 거의 왕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권력은 연개소문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백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백제는 먼저 고구려와 친선 관계를 요청합니다. 그 이후 신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 공격으로 인해서 642년에 신라의 대야성 등 40여 개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됩니다. 백제의 의장왕 덕분에 이때를 기점으로 백제의 힘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643년에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해서 신라를 위기에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신라 27대 선덕여왕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선덕여왕은 고구려에 김춘추를 사신으로 보내 동맹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라가 한강유역을 포기하면 우리 고구려가 신라와 동맹을 맺어주겠네. 어떤가? 신라의 입장에선 이러한 고구려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한강과 한성을 고구려에게 되돌려준다면 신라는 중국과 외교할 힘을 잃게 되는 거고요. 이곳에서 나오는 식량이나 무기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구려에 밀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고구려와 신라 동맹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후 연개소문은 결국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 당과 싸우기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당나라에 전해지자 645년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당태종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의 천리장성의 여러 성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성,
현도성, 요동성, 대감성까지 점령을 하고 고구려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인 안시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안시성에서 크게 싸우게 되는데 이때 안시성을 지키고 있던 것이 고구려의 양만춘 장군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싸움, 고구려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당태종은 화살에 눈이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고요.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황제를 데리고 당나라 군대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나라의 1차 공격이 있을 무렵에 한반도에서는요,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이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신라군을 요청했다. 이 소식이 백제에 알려져요. 이것을 들은 백제 의자왕이 다시 한번 645년에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백제는 성왕 복수와 신라를 찐누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내부에서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647년에 이르러서는 당태종이 다시 한번 고구려를 공격하지만 실패해서 철수하게 되고요. 신라에서는 선덕여왕에 반대해 반란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김춘추와 김유신이 진압하여서 어느 정도 안정에 들어가나 했으나 선덕여왕은 그 사이에 사망하게 되고요. 백제는 신라에서 발생한 내부 반란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3차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렇게 만주 한반도 지역은 전쟁, 반란, 혼란한 상황에 빠지게 돼요. 이것을 해결하고자 신라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돌아와서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의 결과는요, 고구려가 승리하였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요, 강력한 철제 무기를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강력한 철무기와 철갑옷으로 공격력이 좋았었고요. 개마무사라는 군대를 편성하여서 공격력이 엄청났습니다. 화살을 막아주고 창도 막아주는 갑옷을 말에게도 무사에게도 입혔다. 그래서 개마무사. 또한 견고한 산성, 산에 지은 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체제가 수당과의 전쟁의 승리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성을 쌓고 방어해서 방어력을 올렸고, 단단한 돌을 골라서 맞물리게 성을 쌓아서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해서 방어력을 올렸고, 공격하는 병사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방어시설을 설치해서 방어력을 또 올려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온 수와 당나라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이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바로 중국의 수, 중국의 당의 침략을 물리쳤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적인 국가와 역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큰 전쟁을 치룬 고구려는요, 점차 국가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수업을 마칠 시간이네요. 그러면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